저희 어떻게 해요? 사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들으신 후 감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놈의 간장이 뭐라고 자식을 이기려 들었을까? 수진아, 미안하다. 안동의 고택, 수백 개의 장독이 줄지어 선 마당. 최영자는 낡은 행주로 간장 항아리를 닦고 있었다. 80에 가까운 나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영자는 항아리 하나를 유난히 정성스럽게 닦았다. 다른 항아리들보다 작았다. 뚜껑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12년. 영자는 중얼거렸다. 12년 전 오늘. 딸 수진이 집을 나간 날이었다. 엄마처럼 답답하게 살기 싫어요.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생생했다. 영자는 그날 딸을 막지 않았다. 아니, 막을 수 없었다. 종부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가거라. 가서 후회하지 마라. 차갑게 내뱉은 자신의 말이 이제는 가슴을 후볐다. 영자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진한 간장 향이 코를 찔렀다. 12년 숙성된 간장. 딸의 25번째 생일을 위해 담근 것이었다. 오늘이 내 생일. 영자는 국자로 간장을 떠서 햇빛에 비춰봤다. 검붉은 색이 투명하게 빛났다. 완벽한 숙성이었다. 하지만 이 간장을 누가 먹나?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영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항아리를 쓰다듬었다. 거친 손끝에서 차가운 항아리의 감촉이 전해졌다. 내가 잘못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강하게만 살았던 종부였다. 300년 종갓집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다. 하지만 정작 딸 하나 지키지 못했다. 장이 뭐라고 핏줄을 져버렸을까? 영자는 자책했다. 딸이 떠난 이유는 간단했다. 종부가 되라는 압박, 전통을 지키라는 강요,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엄마. 수지는 도시 생활을 꿈꿨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영자는 허락하지 않았다. 종갓집 외동딸이 어찌 함부로 사느냐. 그 한마디가 딸을 떠나게 했다. 영자는 일어서려다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관절염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신음을 참으며 일어섰다. 마당을 둘러봤다. 수백 개의 장독. 평생의 업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짐처럼 느껴졌다. 내가 뭘 지킨 건가? 영자는 중얼거렸다. 전통은 지켰지만 가족은 지키지 못했다. 저녁 무렵 영자는 혼자 밥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배추김치, 간장 양념나물. 모두 직접 담근 장으로 만든 반찬이었다. 하지만 맛이 없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그랬다. 수진아, 너는 잘 먹고 사냐? 영자는 빈 의자를 보며 중얼거렸다. 딸이 앉던 자리였다. 밥을 반쯤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목이 메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찬바람이 대문 틈새로 들어왔다. 영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꺼냈다. 딸이 쓰던 이불이었다. 12년 동안 그대로 보관했다. 언젠간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영자는 이불을 안았다. 딸의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
영자는 여전히 딸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라. 영자는 이불을 안고 울었다. 70이 넘은 노인의 울음은 처량했다. 밤이 깊어졌다.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봤다. 마당의 장독들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다. 저 장독들을 지키느라 딸을 잃었구나. 영자는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자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딸 생각에 밤을 지새웠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자는 잠깐 눈을 붙였다. 하지만 악몽을 꿨다. 딸이 울며 손을 내미는 꿈. 엄마. 하지만 영자는 딸의 손을 잡지 못했다. 딸은 점점 멀어져 갔다. 수진아. 영자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았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오늘도 혼자구나. 영자는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딸 없는 하루가. 그날 저녁 폭설이 내렸다. 하늘에서 눈송이가 쏟아져 내렸다. 마당의 장독들은 순식간에 하얗게 덮였다. 영자는 방 안에서 화로를 쬐고 있었다. 밖은 추웠지만 안은 따뜻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런 날은 수진이가 좋아했는데 영자는 중얼거렸다. 딸은 눈 내리는 날을 좋아했다. 마당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곤 했다. 엄마, 같이 만들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환청이었다. 영자는 한숨을 쉬며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바로 그때였다. 똑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귀를 의심했다. 이 밤에 누가 찾아오나. 게다가 폭설이 내리는데. 똑똑똑. 소리가 다시 들렸다. 더 급했다. 영자는 일어나 대문으로 향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대문을 열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누구요? 영자가 물었다. 대문 앞에 소년 하나가 서 있었다. 13살쯤 되어 보였다.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소년의 품에는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다. 베넷 저고리에 쌓여 있었다. 할머니.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자는 소년을 자세히 봤다. 낯설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너 누구냐? 저는 강산이요. 강산? 모르는데.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여기 가라고. 엄마? 내 엄마가 누군데? 수진이요. 소년의 대답에 영자는 심장이 멎었다. 뭐? 수진? 네. 제 엄마 이름이 수진이에요. 영자는 소년을 빤히 쳐다봤다. 눈, 코, 인매. 딸을 닮았다. 설마. 영자는 중얼거렸다. 소년의 목에 무언가 걸려 있었다. 줄에 깨어진 옷가락지. 영자는 그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자신이 딸에게 준 가락지였다. 시집갈 때 주려고 아껴뒀던 것. 이걸 어디서? 엄마가 주셨어요. 할머니한테 보여드리래요. 소년의 말에 영자는 눈물이 났다. 수진이가, 내 엄마가, 네. 영자는 소년과 아기를 안으로 들였다. 어서 들어와. 얼어 죽겠다. 소년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리고 마루에 쓰러졌다. 애야. 영자는 급히 소년을 부축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품 안의 아기도 축 늘어져 있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이거 큰일이네. 영자는 서둘러 이불을 가져왔다. 두 아이를 이불로 감쌌다. 야, 정신 차려. 소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다. 정신 차려. 동생 먼저. 알았어. 걱정 마. 영자는 먼저 아기를 챙겼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혔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아기는 미열이 있었다. 감기 기운이었다. 이거 병원 가야겠는데. 하지만 밖은 폭설이었다. 차도 못 나갈 판이었다. 영자는 약장에서 해열제를 꺼냈다. 그리고 아기에게 먹였다. 잘 먹어라. 아기는 순하게 약을 삼켰다. 다음은 소년 차례였다. 영자는 소년의 젖은 옷을 벗겼다. 그리고 마른 옷을 입혔다. 소년의 몸은 앙상했다. 영양실조인 것 같았다. 얼마나 굶었니?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다. 소화하기 쉬운 흰죽. 30분 후 죽이 완성되었다. 영자는 소년을 깨웠다. 야, 일어나. 먹어야지. 소년은 힘없이 일어났다. 먹어. 영자는 죽을 떠서 입에 넣어줬다.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영자는 계속 떠서 먹였다. 소년은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배불러? 네. 그럼 이제 말해봐. 어떻게 된 거냐? 소년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영자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뭐? 한 달 전에 병으로. 병? 네. 아빠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소년은 울었다. 영자도 눈물이 났다. 수진이가, 내 딸이. 영자는 주저앉았다. 딸이 죽었다. 12년 만에 들은 소식이 부고였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패 끼치기 싫다고. 소년의 말에 영자는 오열했다. 바보야. 이 바보야. 영자는 소년을 안았다. 소년도 울었다. 할머니, 저희 어떡하죠? 걱정 마. 할머니가 있다. 영자는 소년을 토닥였다. 그때 아기가 잠꼬대를 했다. 엄마. 영자는 아기를 봤다. 딸을 닮았다. 눈매, 코, 입. 내 이름이 뭐냐? 강이요. 수강이. 강이. 강산이랑 강이. 영자는 두 아이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손주들이었다.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 잘 자거라. 영자는 두 아이를 재웠다. 그리고 혼자 마당으로 나갔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장독들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수진아, 왜 말 안 했니? 왜? 영자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눈만 조용히 내렸다. 영자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절대 놓지 않는다. 영자는 다짐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소년 강산이 일어났다. 낯선 방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옆에는 동생 강희가 자고 있었다.
열이 내린 것 같았다. 다행이다. 강사는 안도했다. 방문이 열렸다. 영자가 들어왔다. 일어났니? 네, 할머니. 배고프지? 밥 먹자. 네. 강사는 강희를 깨웠다. 강희야, 일어나. 오빠. 강희는 눈을 떴다. 영자를 보고 겁을 먹었다. 누구예요? 할머니야. 엄마의 엄마. 엄마. 강희는 울먹였다. 엄마 어디 갔어요? 강사는 말문이 막혔다. 영자가 대신 말했다.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 하지만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 강희는 영자를 빤히 쳐다봤다. 무섭지 않아. 할머니 착해. 영자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어색했다. 세 사람은 밥상에 둘러앉았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많이 먹어라. 영자가 말했다. 강산과 강희는 허겁지겁 먹었다. 얼마나 굶었는지 알 수 있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네. 식사를 마치고 영자가 물었다. 너희 짐은 어디 있냐? 밖에 캐리어 있어요. 가져와라. 강사는 밖으로 나가 캐리어를 끌고 왔다. 낡은 캐리어였다. 바퀴가 반쯤 부러져 있었다. 이게 다냐? 네. 영자는 캐리어를 열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이 있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 영자는 편지를 펼쳤다. 딸 수진의 글씨였다. 엄마께.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12년 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 화나셨죠? 당연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 사업이 망했어요. 빚만 잔뜩 남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작년에 병으로 죽었어요. 이제 저도 오래 못 가요. 폐암이래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강산이랑 강희 부탁해요. 고아원 보내기 싫어요. 엄마한테 보낼게요. 염치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밖에 없어요. 미안해요, 엄마. 효도 못해서 사랑해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수진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강산도 울었다. 강희는 무슨 일인지 몰라 오빠를 쳐다봤다. 한참 후 영자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 알았어. 너희 엄마 유언 지킬게. 할머니, 너희는 이제 내가 키운다. 영자의 선언에 강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였다. 대문이 쿵 하고 열렸다. 누군가 거칠게 들어왔다. 누나. 남자의 목소리였다. 영자는 인상을 찌푸렸다. 필순이야. 네, 누나. 거실로 들어온 남자는 육촌 동생 최필수였다. 배가 불룩한 중년 남자였다. 무슨 일이냐? 소문 들었어요. 애들 데려왔다며? 그래. 누구 애들인데요? 수진이 애들이다. 필수의 눈이 커졌다. 수진이? 조카? 그래. 조카가 애를 낳았어요? 낳았지. 필수는 강산과 강희를 봤다. 그리고 입맛을 다셨다. 근데 누나, 이거 문제 있어요. 무슨 문제? 출가 외인이 낳은 자식은 종가에 들릴 수 없어요. 영자는 눈을 부라렸다. 무슨 소리야? 종중귀약이에요. 딸이 시집가서 낳은 자식은 외손이잖아요. 종가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손주다. 안 됩니다. 종중에서 허락 안 해요. 필수는 단호했다. 영자는 화가 났다. 종중이 뭔데? 내 손주인데. 누나, 진정하세요. 저도 누나 입장 이해해요.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에요. 규칙 따위. 그리고 누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애들 키우시게요? 필수의 말에 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애들 시설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거기서 제대로 교육받고. 시설? 네, 제가 아는 좋은 곳 있어요. 청소년 쉼터. 거기 보내면 돼요. 안 돼. 강산이 소리쳤다. 우리 안 가요. 애야, 어른 말씀해. 싫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가래요. 강산은 영자 뒤에 숨었다. 영자는 강산을 감쌌다. 필수야, 너 나가라. 누나, 나가라고 했어. 영자의 호통에 필수는 입을 다물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종중회의 열릴 거예요. 각오하세요. 필수는 나갔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걱정 마. 할머니가 지킨다. 하지만 영자도 불안했다. 종중은 강력했다. 반대하면 버티기 힘들었다. 어떡하지? 영자는 고민에 빠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종중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영자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한편 강산과 강인은 종갓집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오빠, 여기 무서워. 강희가 밤마다 울었다. 괜찮아. 할머니 계시잖아. 할머니 무서워. 무섭지 않아. 하지만 강희는 영자를 겁냈다. 영자가 다가가면 움츠렸다. 영자도 당황했다. 아이를 대하는 법을 몰랐다. 강희야, 할머니 무섭지 않아. 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이것 참. 밥상머리도 어색했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잔소리를 했다. 밥 먹을 때는 소리 내지 마라. 네. 김치는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라. 꿀꺽 삼키지 말고. 네. 숟가락 바르게 잡아라. 그렇게 쥐면 복 달아난다. 강산은 위축되었다.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할머니는 무서워. 절대 웃지 않으셔. 강산은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영자에게도 사정이 있었다.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 평생 강하게만 살았다. 종부로서. 밤이 되었다. 영자는 자기 전에 아이들 방 앞을 지나갔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강이었다. 엄마, 보고 싶어. 강산이 동생을 달랬다. 울지 마. 엄마 하늘에서 보고 있어. 오빠,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영자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가슴이 아팠다. 저 아이들, 얼마나 힘들까. 영자는 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복도에 서 있었다.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장독대로 갔다. 일과였다. 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강산이 따라 나왔다. 할머니, 뭐 하세요? 장 보는 중이야. 장이요? 그래, 간장, 된장, 고추장. 다 여기 있어. 강산은 신기하게 장독들을 봤다. 맞네요. 300년 됐어. 우리 집 시간장. 시간장이요? 응.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간장이야.
끊으면 안 돼. 영자는 한 항아리를 열었다. 진한 향이 났다. 우와. 강사는 감탄했다. 맡아봐. 네. 강사는 코를 가까이 댔다. 고소하고 깊은 향이었다. 좋은 냄새. 그렇지? 이게 진짜 간장 냄새야. 영자는 처음으로 웃었다.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강산도 웃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보여줄까? 네. 영자는 강산에게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쳤다.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에 담그는 과정. 신기하다. 그렇지? 우리 조상들 지혜야. 강산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같이 담가보자. 네. 강산은 처음으로 활기를 찾았다. 점심때 영자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강산이 도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된장을 풀 때는 체에 걸으면 부드러워. 우와, 정말이네요. 두 사람은 함께 요리했다. 강희도 옆에서 지켜봤다. 강희야, 너도 해볼래? 영자가 물었다. 강희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워. 무섭지 않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영자는 강희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희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자, 파 썰어보자. 네. 강희는 영자의 도움을 받아 파를 썰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잘하네. 영자가 칭찬했다. 강희는 처음으로 웃었다. 할머니, 제가 한 거예요? 그래, 내가 했어. 와. 강희는 뿌듯해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강산이 말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네, 엄마 맛이랑 비슷해요. 강산의 말에 영자는 눈물이 날 뻔했다. 그럼 많이 먹어라. 네. 식사를 마치고 영자가 설거지를 하는데 강산이 도왔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해요. 강산은 설거지를 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착한 녀석? 저녁 영자는 아이들과 함께 TV를 봤다. 처음이었다. 평소에는 혼자 봤는데. 할머니, 이거 재미있어요. 강희가 말했다. 그래. 네. 강희는 영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영자는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강희. 강희는 영자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이 아이들 지켜야 해. 하지만 불안했다. 종중회의가 곧 열릴 것이었다. 어떻게든 지킨다. 영자는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2주일이 지났다. 강산과 강희는 완전히 적응했다. 영자도 아이들과 편해졌다. 어느 날 오후 강희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강산은 영자와 함께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 항아리 되게 크다. 그래, 저건 시간장 항아리야. 시간장요? 응, 300년 된 거. 강산은 신기하게 항아리를 봤다. 300년이나요? 그래, 우리 집 보물이야. 바로 그때였다. 아! 강희의 비명이 들렸다. 영자와 강산은 급히 달려갔다. 강희가 시간장 항아리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항아리 뚜껑이 바닥에 깨져 있었다. 이런,
영자는 깜짝 놀랐다. 강사는 동생을 끌어안았다. 강희야, 괜찮아? 오빠, 나. 강희는 울먹였다. 영자는 깨진 뚜껑을 주었다.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다. 이걸, 영자는 말을 잃었다. 강사는 벌벌 떨었다. 할머니가 화낼 것 같았다. 할머니, 죄송해요. 강희가 실수로. 하지만 영자는 화내지 않았다. 대신 강희에게 다가가 안았다. 다쳤어? 아니요. 그럼 됐어. 영자는 강희를 꼭 안았다. 강사는 놀랐다. 할머니, 화 안 나세요? 뭐가? 항아리 뚜껑. 간장보다 내 새끼가 중하지. 영자의 말에 강사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 괜찮아. 뚜껑은 새로 만들면 돼. 영자는 두 아이를 안았다. 강희는 울면서 말했다. 할머니, 미안해요. 미안하긴. 우리 강희 잘못 없어. 하지만, 됐어. 할머니가 괜찮다잖아. 영자는 강희의 눈물을 닦아줬다. 강사는 감동했다. 엄마 말이 틀렸다. 할머니는 무섭지 않았다. 따뜻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 가족인데. 영자의 말에 강사는 울었다. 가족. 그래, 가족. 영자는 두 아이를 꼭 안았다. 그날 저녁 영자는 새 뚜껑을 주문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맛있어요. 강희가 말했다. 그래, 많이 먹어. 네. 강산도 웃으며 먹었다. 영자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영자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필수가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다. 누나, 뭐야 또? 종중회의 결과 나왔어요. 필수는 서류를 내밀었다. 뭔데? 아이들 시설 보내기로 결정됐어요. 영자는 서류를 봤다. 종중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무슨, 누나도 어쩔 수 없어요. 종중 결정이에요. 안 돼. 영자는 소리쳤다. 누나,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출가 외인 자식은. 닥쳐. 내 손주야. 그래도 안 됩니다. 필수는 단호했다. 강산과 강희는 무서워서 영자 뒤에 숨었다. 할머니, 걱정 마. 할머니가 지킨다. 하지만 영자도 불안했다. 종중 결정을 어기기는 힘들었다. 언제까지 시간 주나? 일주일이요. 일주일.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필수는 나갔다. 영자는 주저앉았다. 어떡하지? 강산이 다가왔다. 할머니, 우리 가야 해요? 아니야. 안 보내. 하지만 절대 안 돼. 할머니가 지킨다. 영자는 강산을 안았다. 믿어, 할머니를. 네. 하지만 영자도 방법을 몰랐다. 어떻게 아이들을 지킬까? 생각해. 방법이 있을 거야. 영자는 고민에 빠졌다. 일주일이 다가왔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흘째 되는 날 영자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안동 시내의 작은 법률 사무소였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젊은 변호사가 물었다. 손주들을 지키고 싶어요.
영자는 사정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렵습니다. 종중규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양육권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승소 보장도 없고요. 영자는 절망했다. 다른 방법은요? 종중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득.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필수가 또 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너 명의 남자들이 함께 있었다. 누나 오셨어요? 뭐 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죠. 내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아직 하루 남았어. 하루 만에 뭘 하시게요? 필수는 비웃듯 말했다. 영자는 화가 났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일처리요. 누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 네. 아이들은 시설로 가는 게 맞아요. 안 돼. 왜요? 누나가 키우시게요? 이 나이에? 필수의 말에 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종갓집 터 재개발 얘기 나왔잖아요. 재개발? 네. 이 땅값이 엄청나요. 아이들 있으면 상속 문제 복잡해져요. 영자는 깨달았다. 필수의 진짜 속셈을. 너, 땅이 탐나서 그러는 거구나. 뭔 소리예요? 내 손주들 내쫓고 땅 차지하려는 거지. 필수는 입을 다물었다. 들킨 것이었다. 이 파렴치한 놈. 영자가 소리쳤다. 누나, 진정하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중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이들 없애야 땅 처분이 쉬워요. 그게 종중 전체의 이익이고요. 필수의 말에 영자는 분노했다. 이 더러운 놈들, 욕해봤자 소용없어요. 내일 아침 8시 시설 차량 와요. 준비하세요. 필수는 나갔다. 영자는 주저앉았다. 어떡하지? 강산과 강희가 안방에서 나왔다. 대화를 다 들은 것 같았다.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가 지킨다.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오빠, 우리 정말 가야 해? 모르겠어. 강산도 불안했다. 영자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영자는 일찍 일어났다. 마지막 아침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강산아, 강희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두 아이가 나왔다. 얼굴이 부어 있었다. 밤새 온 것 같았다. 앉아라. 세 사람은 밥상에 둘러앉았다.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다. 먹어야지. 영자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먹어. 배고프면 안 돼. 강산은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다. 강희도 따라했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영자도 마찬가지였다. 눈물만 흘렀다. 8시가 되었다. 대문이 열렸다. 필수와 시설 직원들이 들어왔다. 누나, 시간 됐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들 준비했어? 필수가 강산과 강희에게 다가갔다. 싫어요. 강희가 소리쳤다.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애야, 어쩔 수 없어. 가자. 필수가 강희의 팔을 잡았다. 나, 영자가 필수를 밀쳤다. 내 손주 손대지 마. 누나,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 이게 방해야? 영자는 아이들을 감쌌다. 절대 안 보내. 누나. 필수가 소리쳤다. 시설 직원들이 다가왔다. 어르신, 비켜주세요. 안 돼. 영자는 버텼다. 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다. 직원들이 영자를 밀쳤다. 영자는 비틀거리다 넘어졌다. 할머니, 강산이 소리쳤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영자는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에 통증이 왔다. 으윽, 누나, 그만하세요. 필수는 냉정했다. 직원들이 강산과 강희를 끌었다. 싫어요. 나요. 할머니. 두 아이는 울며 저항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강산아, 강희야.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내 새끼들, 내 새끼들. 하지만 아이들은 차에 실렸다. 차 문이 닫혔다. 출발. 차가 움직였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수진아, 엄마가 또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필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무표정했다. 누나, 이게 최선이에요. 꺼져. 뭐? 꺼지라고. 영자가 소리쳤다. 필수는 어깨를 으쓱하고 나갔다. 영자는 혼자 남았다. 텅 빈 마당, 텅 빈 집. 내가 뭘 한 거지. 영자는 자책하며 울었다. 그날 오후 영자는 방에 틀어박혔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웃들이 찾아왔다. 영자 씨, 괜찮아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들 시설 갔다며요? 안 됐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종중 결정인데. 이웃들은 위로했지만 영자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영자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다. 몸져 누웠다. 영자 씨, 밥이라도 드세요. 이웃이 죽을 끓여왔지만 영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이웃들은 걱정했다. 닷새째 되는 날 영자는 강희가 두고 간 인형을 발견했다. 침대 밑에 굴러가 있었다. 이게. 영자는 인형을 주었다. 강희가 아끼던 토끼 인형이었다. 강희야. 영자는 인형을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미안해. 할머니가 지키지 못해서. 인형을 안고 있다가 옆에 공책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산의 일기장이었다. 영자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주셨다. 엄마 맛이랑 똑같았다. 할머니 손맛이 엄마랑 같은가 보다. 처음으로 엄마 생각이 덜 났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무섭지 않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지만 틀렸다. 할머니는 따뜻하다. 강희도 이제 할머니 좋아한다. 나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다. 할머니가 우리 지켜주실 것 같다. 영자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영자는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다. 힘을 내야 했다. 싸워야 해. 영자는 결심했다. 저녁 영자는 장독대로 갔다. 시간장 항아리 앞에 섰다. 촛불을 켜고 무릎을 꿇었다.
조상님들, 도와주세요. 영자는 기도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핏줄 찾아올게요. 영자는 맹세했다. 그리고 안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뒤졌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레시피 노트였다. 30년간 정리한 장 담그는 비법이 담겨 있었다. 이걸로 영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전화기를 들었다. 오랜만에 거는 전화였다. 여보세요? 미수가 나야. 영자. 어머, 영자 언니. 오랜만이에요. 상대는 김치명인 박미숙이었다. 전국식품명인의 회원이었다. 부탁이 있어. 뭔데요? 영자는 사정을 설명했다. 박미숙은 분노했다.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짓이에요?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제가 다른 명인들한테도 연락할게요. 고마워. 영자는 전화를 끊고 다음 사람에게 걸었다. 떡명인, 젓갈명인, 한과명인. 영자는 모든 명인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할매 벤저스 출동이다. 박미숙이 농담했다. 영자는 웃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다. 그래, 출동이야. 사흘 후 명인들이 영자의 집에 모였다. 10명이 넘었다. 언니, 우리가 왔어요. 고마워, 다들.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고마워. 명인들은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일단 필수놈 증거를 잡아야 해요. 무슨 증거? 쉼터 비리요. 급식비 횡령, 아동 방치. 분명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내지? 제 조카가 기자예요.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한과 명인이 말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영자는 희망을 찾았다. 일주일 동안 명인들은 증거를 모았다. 쉼터 내부 고발자도 찾아냈다. 급식비 절반을 횡령했어요. 아이들은 라면만 먹여요. 겨울인데 난방도 안 틀어요. 증거는 충분했다. 영자는 옛날 단골 손님이었던 방송국 PD에게 연락했다. PD님, 특종 하나 드릴게요. 뭔데요? 청소년 쉼터 비리. 영자는 자료를 넘겼다. PD는 눈이 번쩍 띄었다. 이거 대박인데요? 생방송으로 터뜨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D-데이. 저녁 9시 생방송. 영자와 명인들은 방송국 앞에 모였다. 준비됐어요? 응. 영자는 긴장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방송이 시작되었다. 시청자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안동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대규모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앵커의 멘트와 함께 화면에 증거 자료가 나왔다. 급식비 횡령 내역, 아이들의 증언, 열악한 시설 환경. 이 쉼터를 운영하는 최필수 씨는 지난 3년간 정부 지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필수의 얼굴이 나왔다. 필수는 TV를 보다가 경악했다. 이게 무슨... 바로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필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 하지만 문은 열렸다. 경찰이 영장을 제시했다. 최필수 씨 지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필수는 수갑이 채워졌다. 같은 시각
영자와 명인들은 경찰과 함께 쉼터로 향했다. 아이들 구출하러 갑니다. 차량이 쉼터에 도착했다. 경찰이 먼저 들어갔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쉼터 직원들은 당황했다. 무슨 일이세요? 긴급 수색 영장입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다. 영자도 따라 들어갔다. 강산아, 강이야. 영자가 소리쳤다. 할머니, 복도 끝에서 강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달려갔다. 작은 방 안에 강산과 강희가 있었다. 할머니, 강산아, 강희야. 영자는 두 아이를 껴안았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그래, 할머니야. 할머니가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왔어. 세 사람은 울며 껴안았다. 이제 괜찮아. 집으로 가자. 정말요? 그래, 진짜야. 영자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명인들이 박수를 쳤다. 잘했어요, 언니. 고생했어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다들 고마워. 경찰서에서 필수가 연행되는 장면이 뉴스로 나왔다. 지원금 횡령 혐의로 최필수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영자는 그 장면을 봤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슬펐다. 필수야. 왜 그랬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잘못은 벌을 받아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산이 물었다. 할머니, 이제 진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 종중은요? 걱정 마. 할머니가 다 해결했어. 영자는 이미 종중 어르신들을 설득했다. 필수의 비리가 밝혀지자 종중도 입장을 바꿨다. 아이들 할머니가 키우는 게 맞겠어. 종중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영자는 안도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집에 도착했다. 마당에 장독들이 반겼다. 집이다. 강희가 소리쳤다. 그래, 우리 집이야.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많이 먹어라. 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집밥의 맛이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강희가 말했다. 나도 사랑해. 영자는 강희를 안았다. 강산도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할머니. 그래, 할머니도 사랑해. 세 사람은 껴안았다. 그날 밤 영자는 장독대로 나갔다. 촛불을 켰다.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제 핏줄 지켰습니다. 영자는 기도했다. 이제 잘 키우겠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장독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영자는 미소 지었다. 수진아, 엄마가 내 아이들 잘 키울게. 제3막 가족의 완성. 한 달이 지났다. 필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모자들도 처벌받았다. 종중은 영자에게 사과했다. 미안하오, 영자씨. 우리가 잘못 판단했소. 괜찮습니다. 영자는 너그럽게 용서했다. 아이들 잘 키우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중은 오히려 영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보조해 주기로 결정했다. 고맙습니다. 영자는 감사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걱정 없어. 할머니 최고. 강희가 환호했다. 영자는 웃었다. 그래, 할머니가 최고지.
그날 오후 명인 친구들이 또 찾아왔다.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 이제 뭐 할 거예요? 박미숙이 물었다. 아이들 잘 키워야지. 그것만요? 응. 언니, 우리 같이 사업 하나 해요. 사업? 네. 명인 공동 브랜드 만드는 거예요. 박미숙의 제안에 다른 명인들도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장다 모아서 팔면 대박이에요. 영자는 고민했다. 나이도 있는데. 언니, 아직 젊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 네. 같이 해요. 명인들의 설득에 영자는 웃었다. 그래, 해보자. 그렇게 명인 할매단 브랜드가 탄생했다. 영자의 간장, 박미숙의 김치, 다른 명인들의 떡과 젓갈. 모두 모아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준비됐어요? 응. 클릭 한 번에 쇼핑몰이 오픈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명인들이 직접 만든 거래요? 대박. 주문합니다. 주문이 쏟아졌다. 언니, 주문이 1000개 넘었어요. 뭐? 영자는 놀랐다. 우리 대박 났어요. 명인들은 기뻐했다. 영자도 웃었다. 이게 꿈인가? 강산과 강희도 도왔다. 할머니, 저희도 할 수 있어요. 그래, 포장 좀 도와줘. 네. 세 사람은 함께 일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석 달 후 사업은 대성공이었다. 매출은 수억 원을 넘어섰다. 언니, 우리 부자 됐어요. 그러게. 영자는 믿기지 않았다. 이 나이에 사업가가 되다니. 하지만 영자는 돈을 혼자 쓰지 않았다. 아이들 교육비로 쓰고 나머지는 불우이웃을 도왔다. 할머니, 대단해요. 강산이 말했다.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한 거지. 그래도 할머니가 제일 대단해요. 강희도 동의했다. 영자는 행복했다. 나 진짜 행복해.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영자 씨, 다큐멘터리 찍고 싶은데요. 다큐멘터리요? 네, 300년 시간장과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요. 영자는 고민하다 승낙했다. 좋아요. 촬영이 시작되었다. 영자의 일상, 아이들과의 생활, 장 담그는 모습, 모두 카메라에 담겼다. 할머니, 간장은 무슨 맛으로 먹어요? PD가 물었다.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기다리는 맛으로 먹지. 내 손주들 기다린 내 마음처럼. 그 대답이 명장면이 되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감동적이에요. 저도 울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영자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 할머니, 유명인이 되셨어요. 강산이 말했다. 에이, 설마. 하지만 사실이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봤다. 저기, 영자 할머니 아니세요? 아, 네. 사인 좀 해주세요. 영자는 당황했지만 응했다. 이게 뭔 일이래.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감동받는다는 게. 할머니 멋있어요. 강희가 말했다. 그래. 네. 우리 할머니 최고예요. 영자는 강희를 안았다. 고마워, 우리 강희. 1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마당의 장독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영자와 강산, 강희는 평상에 앉아 봄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다듬어요? 강희가 물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영자가 시범을 보였다. 아,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세 사람은 웃으며 일했다. 할머니, 강산이 불렀다. 응?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간장은 무슨 맛으로 먹어요? 강산의 질문에 영자는 미소 지었다. 기다리는 맛으로 먹지. 기다리는 맛이요? 그래. 너희들 기다린 내 마음처럼. 영자의 대답에 강산은 눈물이 났다. 할머니, 왜 울어? 그냥 감동해서. 영자는 강산을 안았다. 우리 강산이. 강희도 끼어들었다. 저도 안아주세요. 그래, 우리 강희도. 세 사람은 껴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영자는 두 아이를 꽉 안았다. 점심시간, 영자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시간장으로 만든 된장이었다. 자, 먹자. 세 사람은 밥상에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강산이 국을 한 숟가락 먹고 말했다. 할머니, 이 맛. 엄마 맛이에요. 그래. 네.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강산의 말에 영자는 눈물이 났다. 수진이도 내 손맛을 배웠으니까. 할머니, 괜찮아. 행복한 눈물이야. 영자는 눈물을 닦았다. 강희도 말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그럼 우리 시간장 비법 다 알려줄게. 와, 감사합니다. 강희는 환호했다. 강산도 말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너도 배워라. 우리 300년 전통 이어가자. 네.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영자는 장독대로 갔다. 시간장 항아리를 열었다. 수진아.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가 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걱정 마. 강산이는 씩씩하게 자라고 있고 강희는 예쁘게 자라고 있어. 둘 다 착해. 내 성품을 닮았어.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널 놓쳐서. 하지만 이제는 후회 안 해. 내 아이들 있으니까. 행복해. 정말 행복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영자는 미소 지었다. 수진아, 고마워. 이 아이들 보내줘서. 영자는 항아리를 닫고 돌아섰다. 강산과 강희가 뛰어왔다. 할머니, 뭐해요? 조상님들한테 인사하는 중이야. 우리도 할래요. 그래, 같이 하자. 세 사람은 항아리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절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명인 친구들도 초대했다. 건배, 건배. 모두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영자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박미숙이 말했다. 그래, 나 행복해. 다행이에요. 다들 덕분이야. 고마워. 우리가 뭐려. 언니가 잘하신 거지. 명인들은 웃었다. 강산과 강희는 친구들과 뛰어놀았다. 야호! 재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밤이 되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영자와 강산
강희는 평상에 누워 별을 봤다. 할머니, 저 별 중에 엄마도 있어요? 강희가 물었다. 그럼, 저기 제일 밝은 별. 어디요? 저기, 영자가 가리켰다. 와, 정말 밝다. 엄마가 너희 보고 있어. 엄마. 강희는 손을 흔들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잘 돌봐주셔요. 강산도 손을 흔들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 있으니까. 영자는 두 아이를 안았다. 그래, 할머니 있어.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세 사람은 별을 보며 누워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영자는 생각했다. 300년 시간장처럼 우리 사랑도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미소 지었다. 수진아, 걱정 마. 엄마가 내 아이들 잘 키울게. 우리 핏줄, 우리 사랑 절대 끊어지지 않게. 별이 더 밝게 빛났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영자는 눈을 감았다. 행복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으로 이어진. 그리고 그 사랑은 300년 시간장처럼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3년 후, 명인 할매단 브랜드는 전국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영자는 이제 70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강사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영자에게 장 담그는 법을 배웠다. 할머니, 저 나중에 요리사 되고 싶어요. 그래, 좋지. 우리 전통 이어가는 거야. 네. 강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밝고 씩씩하게 자랐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명인 될 거예요. 그래, 우리 강희. 꼭 그렇게 해. 어느 날 종갓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경찰서장이었다. 영자 할머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장은 90도로 인사했다. 에고, 왜 이러세요?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뭘... 아닙니다. 할머니가 영웅이십니다. 서장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할머니 멋있다. 강상과 강희가 환호했다. 영자는 웃으며 감사패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장독대 앞에 앉았다.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죠? 강희가 물었다. 그럼 평생 함께야. 약속이에요? 약속? 영자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세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도장 찍기. 엄지를 맞댔다.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네. 세 사람은 웃으며 껴안았다. 하늘에서 별이 빛났다. 수진도 웃고 있을 것 같았다.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수진아, 봤지? 엄마가 약속 지켰어. 내 아이들 잘 키웠어. 행복하게. 이제 걱정 마. 엄마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영자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300년 시간장처럼 이 가족의 사랑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